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린이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 실적잔치, 그래서 증권사들이 평균 연봉 2억 원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연봉 킹은 무려 연봉이 68억 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개미들은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을 올렸을까?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주가 상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지수가 거의 120% 올랐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개미들이 돈을 번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하반기부터 찾아온 조정장 때문에 그때 벌었던 것들을 다 까먹은 그런 개미들이 굉장히 많고, 현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면 증권사의 분들께서는 돈을 버니까 이렇게 아마 뭐 연봉 2억 원 시대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뜨는 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자는 영원한 주린이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주린이가 뭐냐? 자, 앞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린입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3년 미만이다. 아무리 뭐 근래에 좋은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경험이 좀 짧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모든 공시를 다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BS, 우리가 뭐 보통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 재무상태표, 이 기업의 재무정보의 변화를 뭐 그때그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차트와 거래량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 뭐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는 주린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는 이게 전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투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마 저도 뭐 주식 투자를 한 지가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뭐 한 30년 됐는데, 저도 역시 주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역시 영원한 주린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이 위험, 이 리스크라는 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분산 투자.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분산 투자로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을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체계적 위험. 예를 들면 구성의 자산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종목을 사면 살수록 이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듭니다. 뭐 당연하겠죠.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업황이라든지 특정 기업에게 발생한 악재라든지 이런 재무정보, 이런 것들이 비체계적 리스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의 공시도 챙겨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서 또 좋은 정보 같은 것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기업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뭐 대한항공의 뭐 땅콩 사건, 땅콩 회항 사건에서 보듯이 아주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비체계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게만 생기는 오너 리스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사실 파악하기 어렵죠. 사실 이게 아무리 그런데 이제 만약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을 우리가 사놨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계적 위험이죠. 자,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기, 금리, 글로벌 악재.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위험 자산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도 오히려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악재가 아니라 기업의 호재가 된 기업들도 뭐 몇몇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모든 기업들한테는 대단한 악재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게 잘못된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주린이들한테는 특히 잘못된 신념이에요. 증권회사에 다니는 증권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려울 때나 장이 어려울 때나 장이 좋을 때나 항상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예요? 기다리면 된다. 좀 있다 오른다. 또는 조금 있다 오른다. 또는 한참 있다 오른다. 이 얘기밖에는 안 하는 거죠. 결국 10년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까요? 이게 10년 동안의 그래프거든요. 네, 물론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을 장기 투자했을 때 어쨌든 지수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48.2%.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의 평균을 샀다면 10년 동안 투자했다면 48.2%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른 겁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투자해가지고 48%가 올랐다라면 이거 오른 걸까요? 안 오른 걸까요? 뭐 오른 거죠 물론. 그런데 그동안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하락을 했습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가 6억이었는데 지금 12억 정도 하고 있죠. 10년이란 세월 동안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48% 상승? 물론 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많은 주린이 분들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이렇게 장기 투자하니까 어쨌든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10년 동안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면 164%가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가 48.2% 올랐죠.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무려 30% 가까이 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지금은 뭐 한 22, 3% 정도 수준인데 20% 정도 내외인데 한때는 3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800개 이상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164%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전에 우리가 우량주라고 증권회사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했던 종목들 10개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물론 들어갑니다. 두 번째 포스코 23.7%가 하락했습니다. 10년인데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26.6%가 하락했습니다. 10년인데 한국전력 17.9%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10년 전에도 증권회사에서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1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KTNG 12.2% 하락.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10년 투자 맞아요? 1년 투자 아니에요? 10년 투자입니다. 10년 투자. 네이버, 네이버는 많이 올랐네. 네이버는 302%. 네이버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이 올랐네요. 한국타이어 29.6% 하락. 10년 투자인데. 현대상선, 이거 뭔가요? 예. 현대상선. 지금은 회사명을 바꿨죠. 82.3%. 대한항공 14.6%. 그것도 요금 근래에 좀 회복을 해서 그래요. 삼성생명 31.2%. 삼성생명은 심지어 15년 전에 공모할 때 공모가가 11만 원이었는데 한 번도 공모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자, 이런 우량주들 중에서 오른 거는 지금 단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코스피가 우상향한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어쨌든 잃지는 않는다. 결론은 어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지수를 다 통째로 평균적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8% 상승에 불과하다. 48%는 뭐 아파트라든지 다른 대체 자산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오른 거냐? 글쎄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저는 솔직히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10년간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주가 갈 수 있는 주식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배당주 같은 데 투자해서 배당 수익으로 이렇게 수익을 보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물론 뭐 그 말도 틀린 말 아닌데, 자,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고배당주 9개를 뽑아봤습니다. 이 9개를 뽑은 기준은 뭐냐? 시가로 배당률이 4.5%가 넘는 기업이 몇 개 있나 봤더니 9개가 있었습니다. 동방아그로, 메리츠증권, KTNG, 한국쉘석유, 그 다음에 정상GLS, 청담러닝, 삼성카드, KPX홀딩스, 신한지주, 요런 기업들이 지금 보면 자, 배당률이 높죠?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5.49%를 배당을 했다니까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5.49가 확정인가요? 아니죠.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이 기업들을 뭐 대체적으로 근래에 나름대로 예금금리 이상의 배당률을 기록했던 기업이긴 해요. 자, 그런데 10년 이 기업에다가 투자해서 매년 5.45% 4%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이 기업이 10년 동안 어떤 주가의 흐름이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10년 투자 결과는 이렇습니다. 13.3% 올랐어요. 자, 이거 옳은 건가요? 10년 동안 13% 시세 차익이 나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근래에 5% 정도의 배당을 했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메리츠증권을 볼까요? 메리츠증권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몇백 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단히, 만약에 메리츠증권만 계속 10년 투자했다 그러면 정말 돈 벌었겠죠. 자, KTNG 10년 투자인데 하락했어요. 한국쉘석유 1.6% 올랐어요. 이건 뭐 여러분 10년 투자했는데 13%뭐 1% 올랐다는 건 뭐야? 이거 화폐 가치로 생각을 하면 반토막 난 겁니다. 그 다음에 27.6%. 이것도 사실은 뭐 퍼센트로 굉장히 높게 보이지만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청담러닝,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게 맞죠. 메리츠증권하고 청담러닝은 맞아요. 자, 삼성카드 17.6% 하락.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주가 대비 4.9% 배당하면 뭐하냐고. 17.6%가 하락하는데, 그죠? 마찬가지 7.9%.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기업이라는 건 굉장히 극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신의 손으로 그거를 주린이가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서 골라낸다? 뭐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빼놓고는 뭐 반토막 난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이 그럼 망한 기업인가요? 아까 코스피에서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8개 기업은 그냥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 솔직히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망했느냐? 아닙니다. 멀쩡히 장사 잘하고 있고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직원들은요 멀쩡히 보너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의 성장이 있다는 건데, 근데 성장이 있는데 왜 주가는 저 모양일까? 10년을 투자했는데도 왜 저 모양일까?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주가라는 것은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성장하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어떤 주식이 오르느냐? 자,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이 있을 때만 비로소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성장보다 더 빨리 가면 주가 안 올라요. 요 근래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10년간 164%가 상승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기대감보다 더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주가가 갇힌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장합니다. 올해도 50조 60조 벌고 내년에도 50조 60조는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해라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라는 거지 주식을 오래 보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바꿔놓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인 완전 마스터 과정이라는 것을 오픈을 했거든요. 사이다 경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네 번에 걸쳐서 직장인 완전 마스터 과정이라는 거 다회차 토요일마다 2시간 반씩 강의를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저는 정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